이상한 사람이 많네. 예의를 지키셔요. 신고. 왜 윤석열 석방 외치는데 왜 그러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가 보네. 공산주의, 뭐, 북한 세력 그런 쪽이면은 내한테 많이 욕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음, 열리지가 않아. 이런. 어떻게 하지? 잠시만. 키친타올. 물기 때문에 그래. 팔꿈치가 아프니까. 강종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아파. 반만 채워졌어. 피곤해. 푹 잤는데 입에 피곤하다는 말이 붙는 것 같아. 피곤하지는 않는데도 습관처럼. 자, 교육부 장관을 왜 또 저런 사람을 앉히려고 그러지? 몇 번 보이길래 그냥 나는 우리가 다 커가지고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문재인 때도 교육부 장관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 교육부 장관 여자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 종북이야. 신랑도 저 뭐야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쪽 종북 쪽의 사람들은 항상 영어 교육은 3학년 때부터 하면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지금 어, 임명하려고 하는 교육부 장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하면 안 되지. 왜 종북주의자들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래요? 그때 언제였지? 나경원 씨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 왜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놓냐면서 유은혜인가 이럴 거야, 이 사람이. 한번 보자. 유은혜. 맞아, 이 사람. 왜 무슨 떡볶이 가게인가 뭐 하고 뭐 그러다가는 발탁 들어가지고는 그랬다고. 한테 시위를 많이 했었나 봐,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아무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었던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은혜가 서울의 시댁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려 생계를 꾸려가고 그러는 찰나에 성균관대학의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 동문회의 일을 맡게 되면서 김근태를 만났다 그러는 거야. 당시 민주 동문회는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범죄야 세력이 모여가지고는 만든 제야다 제 뭐지 잠시만 제 제야 단체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 진짜 길다. 제야 단체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 제야 단체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국민회의에 들어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에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는 김근태 의원 보좌관 한반도 재단 사무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신랑이 여기 별로였어. 이 사람도 문제지만은 신랑도 문제였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정책도 다 별로야.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뭐 이렇게 내고, 그 다음번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은 뭐 이런 거는 비정규직들한테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애초에 둔 게 잘못이었던 거야. 비정규직을. 여기 신랑이 여기 신랑이 완전 종북이야.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호하고 막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유은이 이런 사람도 문제가 되어가지고는 나경원 씨가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도 저기 누구야 문재인 씨가 앉혀놓은 거야. 여기 어디 있더라? 보자. 신랑도 완전 이쪽이야. 이쪽 계통이야. 못 찾겠다. 처음부터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윤석열 뭐야 탄핵 그랬을 때 그때 내가 저걸 읽었었거든. 그래. 윤슬 뭐 모르면은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셔요. 40대야? 40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건 뭐야? 잘못 샀네. 이거 별론 것 같다. 그래도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윤슬, 응? 조금 정신 차려. 응? 윤석열 석방을 해야지. 윤석열을 보고는 히틀러 그러고는 스탈린에 비유하고 그런 애들이 종북이야. 알겠니? 우리나라 종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적는 애들은 전부 다 40대거나 그럴 거야. 정신 차려 진짜. 20, 30대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찾아보고는 판단을 하겠지. 정신 차리라고 그대들. 이거 덜 익었다. 덜 익었어. 어째? 좀 더 익혀야 되겠다. 익어가지고 먹잖아? 그러면은 소화 안 되지. 조금 더 익혀야 되겠다. 세상에 4분을 익혔는데도 어떻게 그래? 3분. 보자. 유은혜. 이 신랑이 종북이야. 봐봐 이런 애들 지금 처음부터 다 봐봐. 유은혜 후보자의 아들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피해갈 국리가 다 있는 거야. 꿍꿍이가. 그러니까 봐. 여기 보면은 이
윤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음, 윤혜가 대학교 시절 62년생이다. 일찍 들어간 것 같다. 19살 이렇게. 62년생인데. 그런 것 같아. 동양 철학과 지나겠다. 봐봐. 이때 이랬다니까. 대학 입학 초에 선배가 불법 유인물을 뿌리다가 학내에서 상주하던 경찰들에게 맞고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불법 유인물 그러면은 뻔하지. 그, 그 옛날엔 그랬어.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응? 꽃돼지. 그렇지. 생각이 틀린데 얘네들은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아까 전에 내가 뭐야 채팅창에 있는 거 글을 하나 지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 내가 웬만한 거는 그래도 입에 담는데 그 사람 말은 진짜 입에 못 담겠더라. 여기 보면 유연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모르고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걸 그냥 아 교육부 장관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보면은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고 유엔은 1985년 2월 5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열리던 민주취 국민운동 해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서울 종로 장안 빌딩 앞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길이라는 반정부 유인물을 돌리고 가두 시위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래요. 한 달 후 서울지검 공안부는 유은혜 학생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고 개전의 정의 또렷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 처분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이 김정은이 아니고 윤석열이 김정은이다라고 이야기한 애들이 오히려 모함을 하는 거야. 왜 참 나는 나는 그대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여기 뭐야 푸른 하늘 IQ가 어떻게 돼요? 신고를 좀 넣자. 잘못된 정보. 뭐 김정은이가 윤석열이야.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인데 아유 진짜 왜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 채팅창에 내가 채팅창을 풀어놨거든. 아직까지도 이런 글이 도배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다 이깁시다 닉네임 미쳐가는 이 극우들 다 스며 가더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예?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판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을 우매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는 나라를 체제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정신도 좀 차리시오. 다 이깁시다. 창피한 줄 좀 알아라. 다 이깁시다. 다 이깁시다. 닉네임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라. 부끄럽고 좋아 그래.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는 줄 알아. 아시오. 무식하면 하면 다가 아닌 세상이요. 정상적으로 사시오. 얘들은 뻑하면 뭐 하면 뭐 비정상이네. 네가 더 비정상이다 이놈아. 야 너 한국 맞아? 어? 야 원격으로 해가지고도 댓글 적는 애들 많아.
이게 넘쳐버렸네. 음. 못 모르고 한때 떠들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지.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닐 때 시위할 때 뒤따라 다니고 했던 애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연이 같은 경우에는 음,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 운동을 정리하고 노동 운동을 준비를 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졸업 후에 노동 현장 위장 취업 해가지고는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또 적발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저런 애들은. 생각 자체가. 음, 우리나라에 진짜 종북 너무 많아. 응? 종북이 진짜 많아. 문제가 크다니까. 근데 유연이도 이랬거든. 유연이 신랑이, 유연이 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음, 장한식. 이 사람을 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봐봐. 정치 활동 초기에는 유연이가 뭐 했냐면은, 근처에서 분식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했던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국회에 들이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공무원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등등 그런 거에 벌써 나가지고는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어떻게 되냐는 거지. 저런 활동 안 하고. 여기 보면은 81학번으로 입학을 해가지고는 유연애랑 결혼을 하고는 음,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등등 나오는데, 여기 유연애 저 신랑도 그쪽 라인이야. 지금은 예전하고 내용을 좀 달리 해가지고 지워놓은 것 같다. 이거 말고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볼까? 아, 여기 봐봐. 이렇게 와가지고 정년애들 뭐겠니? 전부 다 종북인 거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고. 채팅창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북 애들도 많고, 아 정말 이걸, 일단은 어, 한 달이다. 1개월. 내가 저런 소리, 쓴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뭐 이 유튜브에 가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아, 물이 다 섞여버렸네. 아, 스트레스요. 내가 쟤들 종북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는 머리가 찌끈찌끈 터져나가는 줄 알았어. 들어오지 마. 아, 니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니? 어? 아무튼 종북 애들 댓글 적는 거 보면은 진짜 웃긴다니까. 정신 좀 차려. 니들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떻게 알고는 함부로 짓거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뭐 파시즘, 그 다음에는 또 뭐 누가 또 뭐라 그러더라? 스탈린 그러고, 그런 애들은 지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모함하고 플레임 씌우는 거지. 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대한민국에 종북주의자가 많다고. 과거에 희한한 운동 많이 한 애들. 점점 어디야, 북한 사상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아. 나도 뭐 몰랐지만은 사실상. 근데 변별력은 있다. 알겠니? 난 그대들처럼 변별력 없이 굴지는 않아. 난 그래도 변별력은 있어. 대한민국이 종북으로 물들이면 안 되지. 여기 한번 보자. 지금
최 뭐라 그러더라? 최교진. 저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최교진. 우리나라는 진짜 이념이 이렇게 갈려져가지고 문제가 크다. 여기도 정가네. 교육부 장관 정가 징역 6개월 징역 집행유예 1년. 그 다음번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역 1년. 도로교통법 위반. 그래가지고는 음주운전이야. 음, 충청도 사람이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안 그래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는 그랬는데 전혀 뭐가 없어. 다 근데 정교조 충남 지부장이고 정교조 수석 부원장이고 정교조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 난 좀 그거는 별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노무현 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위원회 공동대표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한국토지공사 감사. 정교조가 교육부 장관? 난 별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우리 애는 다 졸업을 했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언정 그래도 지금부터 자리매김을 해야지. 정교조 저런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온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하고 뭐 그런 세력들이 교육부 장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리 앉는 거 난 별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응? 아침부터 뭐 아침에 짬뽕을 먹든 저녁에 뭐 짬뽕을 먹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선입견이야. 아침부터 뭔 짬뽕이. 아침부터 짬뽕 먹어도 돼. 밥 해가지고는 소고기국에 그 매운 소고기국에 밥도 말아 먹는데 뭐 어때. 면 먹는 나라에 또 있고 그런데 아무 그거 없어. 괜찮아. 정과자 정권이네요. 전부 다 정과자야. 왜? 저희들은 뭐 누굴 죽였다 이런 것보다도 과거에 그 시위운동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다 정과자야. 그러니까 정청래도 정과자 아니야. 그러니까 정청래 이런 애들 다 내려와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너무 이상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또 정과 출신이지만 그런 걸 벗어나서 정교조 출신이야. 정교조 출신은 옛날부터 빨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김대중 전부 다 뭐야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호의적인 게 북한 김정은한테 호의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 북한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 국민들은. 그러니까 소수가,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의결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가지고는 적용이 뭐라 그럴까, 정책이 자리매김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아니야. 그러니까 의결된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수결에 의해가 다수의 의견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의결이 적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의 이것도 보면은 따져보면 파헤쳐 보면은 소수 일부 세력들이 그냥 교도소를 보내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어간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팩트를 알려가지고 정확한 진위를 진위를 알고
진상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다음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국회 내에 있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암약해 있는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물어보면은 답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봐서는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계엄이 나쁘다. 그 다음에 고문 같은 그런 어 뭐라 그럴까 폭행적인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반감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그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일제강점기 때 영화 같은 거 들먹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그 과거에 일제강점기 들먹이고 하는 그런 드라마, 그다음에 그런 채널, 나는 처음에는 뭐 그냥 재밌게 이렇게 봤지만 요즘 들어가지고는 고의성이 크다라는 게 많이 보여지는 거야. 왜? 누군가를 반감을 가지게끔. 아닐까? 이거 자꾸만 일본하고 안 좋은 감정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어차피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 아니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어 저기 뭐야 러시아하고 중국도 같이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해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찐 종북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입도 더럽고 굉장히 사악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 여자들 남자 잘 만나야 된다니까. 종북주의의 마인드가 있는 애들 그런 조심해야 돼. 물기가 다 넘어가지고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 물이 다 넘어가지고는 바닥에 다 흘러버려가지고 물기가 좀 있어야지 맛있는데. 아무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저런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지? 김민석 그 사람도 문제가 됐었고 근데 최교진 저 사람도 지금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앉혀 놓으라 라는 식으로 푸시를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기 뭐야 이재명 씨가 그런 종북주의 마인드가 없다면은 저 최교진이란 사람을 저직에 앉혀놓으면 안 되지. 잠시만요. 날씨가 꿉꿉해가지고는 에어컨을 틀어놔야 될 것 같아. 최교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정교조 출신이고 봐봐. 우리한테는 정부가 뭐라고 아니야 말을 내가 이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유튜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영상이 노출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수익 창출을 안 되게끔 한다든가 뭐 좀 그런 그게 있어요. 보면은 영상이 안 도니까. 그런데 저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교육 자체도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교조인 저런 사람이 교육감을 앉혀놓으면은 교육 방침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는 항상 뭐 통일을 외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미술 시간에는 어떤 주제, 뭐 통일에 관한 주제 뭐 등등. 그러니까 그 애들 사상을 조금 뭐라 그럴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대감이 없는 감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대감이 없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누군가를 적대감을 가지게끔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적대감이 없게끔 하는 건 좋지만은 음 반면에 반면에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주고 그다음번에는 음 미국에 대한 적대감 그것도 은연중에 아마 있을 거라고. 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조 저런 그러니깐 미국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 걸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어는 전부 다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3 학년 때부터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에서 그 지침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3 학년 때부터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암암리에 또 공부를 한다고 나와 가지고는 사교육으로. 그러니깐 2중 3중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내는 거지. 영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는 영어는 애들이 적어도 음 못해도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는 같이 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초등학교 1 학년 때는. 초등학교 1 학년 전에는 그냥 책 많이 읽혀 주고 많이 들려 주고 그러면 돼. 근데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는 같이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하고 그다음에 영어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중국어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 순위예요. 그다음에 2 순위가 중국어야. 근데 중국계의 싱가포리언은 중국어를 하지만 말레이계의 싱가포리언은 말레이어를 또 한다고.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영어를 왜 3 학년 때부터 하냐는 거지.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유엔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을 냈더라고 보니까. 방과 후에 영어 활동 봐봐 여기 나오잖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피력한 바 있다. 등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하니까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더 컸다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뭐야 정교조하고 과거 시위 저 사람은 시위는 안 했지만 정교조 쪽이니까 별로다라는 거지. 정교조 쪽에 과거 시위하고 그랬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음 김근태야 김근태. 김근태는 장한식의 친구일 거야. 김근태, 심재건, 김근태, 김근태. 그래. 한번 보자. 음, 육군 제1군 사령관을 역임을 했다 그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대. 이런 사람이 육군 제1군 사령부야. 그러니까 전작권 우리나라가 들고 오면 안 된다니까. 삭 지웠네. 새로 도배를 했네. 옛날 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음, 야, 다 지워버렸네. 옛날 걸. 이거 이 사람에 관해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었거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그랬다니까. 위원회를 김근태 저 사람이 위원회를 정치계에 불러들인 거야. 여기 있잖아.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국민회의에 들어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을 했고,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고, 김근태 의원 보좌관 한반도 재단 사무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을 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선호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뭐 김정은이다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은 무식하다라는 소리 듣거나 아니면은 선동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진짜. 이 보고는 채팅창에 말 안 되는 것들 좀 다 지워버려야죠. 루피 아빠 지랄도 풍년이네. 저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나는 뭐라 그러겠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겠어? 나도 동달아서 아침부터 지랄도 풍년이네 그렇게 해주지. 아 정말 어째 저러냐. 아무리 유튜버다 하지만은 시청자를 존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은 와가지고는 지랄도 풍년이네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을까? 쭉 한번 보자. 웃었네 이런 것까지야 뭐 봐줄 수는 있지. 이재명 만세라고. 이재명도 이제 점점 색깔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낼지 알 수가 없지. 중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애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가지고는 북한하고 통일하는 그것도 플랜이 있다니까. 이 뭐 모리모토 이런 사람들은 정오 표현 또는 노골적인 폭력 이렇게 신고를 넣어야지. 봐봐 답 나왔네. 음, 음. 항상 이렇게 적더라 얘들은.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좀 무지한 사람이 많아. 의외로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다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라 던져놓으면은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지. 남의 생각을 남이 말하는 것을 빌려와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본인들 찾아보면은 알 건데. 아무튼 최규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종교주의인 사람을 저렇게 앉혀놓지? 그리고 뭐 언뜻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약간 종북 같던데. 종북 같아 내가 봐서는. 쟤들은 좌파애들은 북한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런 주의 같긴 한데 신기를 건드리지 말자. 야, 그러면은 북한은 항상 우리 신기를 건드리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렇게 김건태 저런 사람이 이 사람도 종북이야. 종북인데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야. 그러니까 과거 우리 6.25 때도 보면은 저런 뭐 스파이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밀리고 밀리지. 그렇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지나고 난 다음번에 북한도 뭐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점령을 할 수가 있냐고. 똑같은 스탠스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노는 교육부 장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봐봐 나오잖아. 중학생 한 명에 교내 수백 명 개인정보 털려 발칵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어, 서버가 내가 생각해서 약한 것 같아. 왜 서버를 자바로 왜 안 바꾸는지 몰라. 그런데 돈을 써야지. PHP 공짜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다 털린다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 PHP야. 저러니까 다 털리지. 속셈이 뭘까? 속셈이 뭘까요? 한번 보자.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수행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네요. 교육계에 따르면은 모르고 있었던갑지. 나이 든 선생들 잘 모르지. 도내 모 중학교 재학 중인 A군은 교육 활동을 위해 가지고 교사와 학생에 보급된 구글 계정에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단 접속을 했다 그래요. 교사가 계정에 보관해놨던 한 교과의 수행평가 성적표를 내려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한번 가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패스워드 잘 안 바꾸잖아. 그 수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보안 철저해야 되고 그런 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아이 뭐 컴퓨터 사용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뒤떨어진다고 자꾸만 해가지고는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 방어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패스워드 바꿔주고 그 다음번에는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는 보안이 안전한지 보고 그런 그 파워를 키워야 된다니까. 우리 50대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40대하고 50대 20, 30대들이야 뭐 지들 알아서 하겠지. 근데 봐봐 벌써 중학생이야. 중학생인데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한 거야 얘가. 저 정도 가지고는 뭐 해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상황은 해킹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벌을 너무 낮게 내려버리면은 다음번에 쟤는 또 그런다고. 무려 2학년 학생 407명의 학년과 반, 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렬표 등도 유출됐다. 문제는 허술한 보안관리에 있었다. 해당 계정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두 보급되는데 초기 비밀번호가 모두 같았던 것이다. 이체간장하겠다. 저러니까 틀리는 거야. 저러니까 IP만 똑같은 IP 써도 내가 검색했는 거 너도 알고 너가 검색했는 거 나도 아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게 보급이 되어 가지고는 사용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많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장이 인터넷 시장임에는 틀림없지만 개개인들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어떡하냐? 저렇게 한번 쟤도 저렇게 나오면은 다른데 못 모르겠다 또 틀린다니까 다른 지역에. 이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2학년 학생은 선생님이랑 친구들 계정의 비밀번호가 같아가지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다면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당연하지 찝찝하지. 어떻게 저거는 완전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휴.
그래 가지고는 그 패스워드 있잖아요. 패스워드를 하나 가지고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귀찮다고 A사의 패스워드 따로, B사의 패스워드 아이디 따로 다 동일시 하잖아요. 근데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니까. 못 모르고 틀릴 수 있다니까. 못 모르면 틀릴 수 있다니까. 만약에 A사의 은행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들고 있어. 그러면 B사다 이러면은 달리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A사 거, B사 거 다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도둑놈은 어디에 있다? 너 측근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무슨 은행 사용하고 무슨 계좌를 사용하고 등등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 사기도 치고 친다라는 거야. 또 다른 것도 또 한번 봐야지. 오늘은 주말이라 가지고는 좀 오래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갔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사진에 낙지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먹방 유튜버 소영을 한 프로그램에서 유튜브로 번 수입으로 남편의 부엌빚까지 남편의 빚을 갚아줬다고? 왜? 남편 빚은 지가 갚아야지 왜 와이프가 갚아주는데? 그거부터가 아닌 것 같다. 남편의 부엌빚까지 갚아줬다고 엄청난 수입을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와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 5년 새 억대 수입을 거두는 1인 창작자의 수가 1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얘는 또 젊고 예쁘잖아.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보는 것 같아요. 신랑하고 같이 하는가 보다. 와, 상위 1% 수입이 4억이래.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가 늘만 하면은, 음한 소리 해가지고는 구독자가 빠져나가게 하고, 돌리지도 않고. 야, 그런데 상위 1% 수익이 4억이야. 와, 대단하다. 진짜. 이때까지 이렇게 벌었냐가 아니라 한 달에 1억 정도 번다 그러네요. 쯔양이 최근 한 방송에서 유튜브 수익을 밝혔는데 1억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종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수는 42,378명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를 했다라는 거지. 사업은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3.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30대 이하 청년이 58.7%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어쩌면 내 방송하는데 와가지고는 뭐라 욕하는 사람도 어쩌면 유튜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자기의 뭐라 그럴까 같은 유튜버니까 적을 없애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유튜브 크리에이터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는 누가 한 명 모함하고 음해하고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는 싸잡고 그렇게 하면은 돈 좀 벌고 그렇지 않을까요? 왜 누가 한 명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 남의 이야기니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는 거지. 그런데 까보면은 다 지어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많다니까. 특히 JTBC가 그런 거게 좀 크지. 내가 JTBC 방송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어낸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전반적으로 3분의 1은 요소는 팩트, 그 외에는 지어낸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 먹었다. 국물을 다 쏟아가지고는
짬뽕 라면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다니까. 음, 음, 음. 야,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좀 재밌고 그 다음번에서 좀 쓸일 있고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파장이 심하게 될 것 같아. 유튜브에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 성추문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 하면서 올려놨네, 기사로. 나는 이제는 조국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모든 게 다 뭐 거짓으로 느껴지는 거야. 거짓, 위선으로. 모든 게 다 위선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야. 이제는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위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권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됐다. 조국 혁신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도 진보 진영이 보여준 것은 그릇된 패거리 의식 아래 자행된 은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구조적 병폐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순간 면피용이 아니라면 최 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장을 즉각 해임이 아니라 저 무리들은 그냥 해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뭘까? 한국 현장 단속 조금 전 들어 불법 체류자인들 할 일 한 것들 뭘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현대차 LG 엔솔 공장 단속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관 단속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링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건설 노동자 등 475명에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인 듯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고 싶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싶다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았는데 그중 일부는 유능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바이든 때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등. 굳이 불법 체류자를 공장에 취업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불법 체류자한테는 임금도 좀 적게 주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가? 이거 별론 것 같아. 맛이 나한테 안 맞네. 음,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을 연 지 11일 만에 이루어졌다. 현대차 그룹 불법 단속 저게 보니까 음, 보니까
이번 단속이 이재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을 연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거라 그러네요. 11일 만에 이루어진 단속인데, 여기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단속 불과 한 주 전 미국에 대해 가지고 향후 4년간 26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하고 단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봐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건 아직까지 우리는 국민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랑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거랑은 틀린 거지. 정확하게 뭐 불법 체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은 거지. 이번에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현대차 서베너, 그래. 현대차 서베너 공장은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 증설을 진행 중이다. 제대로 된 사람 쓰면 되지. 뭐 불법 체류자를 쓰냐고. 그러면은 인건비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 그러면서 조금 이익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FM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남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별론 것 같다. 음, 음, 맛이 별론 것 같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 및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마스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 쪽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 거잖아. 응? 잘못된 행위를 한 거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불법 체류자가 맞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거지. 그래도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면은 애시당초 서류상에 그런 것도 적어 놨었어야지. 보니까 건설 현장하고 해가지고는 노동자 475명이 불법 체류자, 한국인들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많다라는 것이 외국에. 음. 아무튼 밥 다 먹고 이제 좀 정리 좀 해놓고 강아지 목욕시키고 산보 좀 갔다 오고, 그러고 밥 먹으면서 또 라이브 하고. 아야, 그런데 진짜 유튜브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번다고? 와, 날 자극을 시키는 것 같다. 응? 믹스채널 마마네가 끝까지 해가지고는 연 1억을 벌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유튜버 1억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싸잡아가지고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자극적인 말. 거짓말 시켜가면서. 시청자가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왜 우리 TV에 브라운관 TV 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채널 안 돌리잖아.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시청자가 계속 보고 있어줘야 되지. 나가버리면은 허당이거든. 난 계속 이렇게 시청자가 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시청자 나가버리잖아. 그럼 재미없어서 나가는 거거든. 예, 그런 게 있다니까. 재미를 계속 불사질러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불사질러 줄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재미를 불사질러 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 1000명, 10,000명이 지켜보도록 할 수 있을지. 아무튼 그래도 라이브를 진행을 해가지고는 이 정도로 열 몇 명이 지켜보는 거, 100몇 명이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라이브 하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혼자서. 옆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시청자 14분.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제 종료할게요.
주말에는 번개 수시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답니다. 바이바이 종료.